서 변호사님, 네. 이 검찰이 대장동 또 유례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보강 수사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 언제 기소를 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였는데 이번 주 중에는 뭐 기소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스케줄을 보면 일단 이제 이번 주에 그 세 가지 예. 대장동 위례 FC 예. 이번 주에 기소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4월 초쯤에 예. 이재명을 또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수원의 쌍방울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의 백현동. 네. 그게 4월 초쯤에 소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4월 중순이나 말쯤에 다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렇게 그 3단계로 보면 돼요. 아마 이제 그 대장동 위례 FC를 먼저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 거는 원래 나눴다가 그 같이 엎어서 해도 되지만 일단 이제 그 재판 부담을 또 주는 거니까 그건 한번 이게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먼저 기소를 하면 그 재판은 이게 일주일에 한 2번 해야 될 겁니다. 워낙 이게 혐의가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불구속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4월 초에 이재명 소환, 그 다음에 그 4월 중순 하순 다시 영장 청구. 이게 지금 검찰이나 이재명 측도 그걸 알고 있어요. 민주당의 이제 그 대책이 있거든요. 예. 거기도 이게 그 4월 초쯤에 이재명 소환장이 올 거다. 자기들에게 대비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기소장에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28억 약정 부분, 이 부분은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안골할까? 팔 수 없는 찐빵 아니냐,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예. 이번에 이제 꼭 다물고는 있는데 좀 더 이게 그 보강 수사를 해서 예. 기소를 한다는 거니까 기소를 안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예. 근데 그 앞에 혐의가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임도 뭐. 그 배임액이 4,895억입니다. 예, 그러네요. 엄청나게 액수죠. 예,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 4,895억이면 이게 엄청난 규모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이게 중요한 게 저쪽에 이재명 측의 그 방어, 변론 이런 데 제가 서류들을 다 봐도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부패 방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예. 이것만 해도 이게 징역 5년, 5년이면 이것만 해도 10년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옛날에는 이게 부패 방지법이고 2020년부터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부패 방지법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이 뭐냐 하면 미리 이제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 가지고 미리 그 업자들이 이익을 얻게 하는, 한마디로 이제 그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놨다.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 설명할 때 수험생이 예. 출제를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나 남욱일당하고 미리 정해놓고 자기들만 그 입찰할 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컨소시엄은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 그렇죠. 자기들 유리하게. 이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제장, 나무고 이게 미리 보통 짜는 죄입니까? 거죠. 예.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그 미리 출제를 같이 해버리니까 시험 치는 수험생이 예. 이게 이제 그 위례가 211억입니다. 211억. 예, 유례가 211억. 엄청난 게 규모죠. 예. 그리고 이제 대장동은 7,886억? 예, 민간업자한테 7,886억 몰아주었죠. 이걸 다 몰수합니다. 어.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게 무조건 필요적 몰수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211억, 그 다음에 7,886억, 이 두 개 법 아닙니까? 이게 작으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남 FC 이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133억 5천. 133억 뇌물이면 1억만 넘어도 이게 특가법에 10년 이상인데 예. 제가 이게 만약에 무죄가 되면 우리나라 제3자 뇌물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가장 확실한 제3자 뇌물이거든요. 완전히 인허가권을 사유에서 팔아버렸잖아요. 예. 따라서는 이번에 기소한 게 뭐 천화동 1호의 428억은 일단 이제 보류돼 있지만 기존의 배임이나 이해충돌 방지, 그다음에 133억의 뇌물이 결코 이게 작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재판할 때요.
하나만 이게 유죄가 넣어도 그렇죠. 구속이면서 이게 그 어차피 뭐 출마나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뭐 이재명 이게 이 모든 걸 다 무죄받겠어요? 그러겠죠. 결국에 뭐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FC 다 무죄받겠습니까? FC도 이게 기업이 4개예요. 예. FC도 이제 기업이 두산, 네이버, 차병원. 근데 무엇보다 푸른 위례는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예. 푸른 위례는 이게 나무기가 5억 규모거든요. 예. 이 4개를 다 무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례는 제가 보기에 대장동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위례는 초창기에 그 손을 안 탔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뭐 진짜 수험생하고 짜고 치가지고 나무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때 정재창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정재청 씨. 정재창 씨. 예. 다 이게 그 이미 짜놨고 이재명이 이쪽에 다 중합국의 협상이 맞거든요. 네. 이거 하나만 위례 하나만 걸려도 이재명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게 쪼개 보면 협의가 이게 10몇 개가 돼요. 법으로는 이게 6개 제명이지만 예. 근데 한 개라도 유죄가 되면 이재명은 이게 끝난다 이래 보면 돼요. 검찰로서는 그러니까 꼭 428억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수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만배가 또 입을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김만배 씨가 쉽게 잘 안 불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 화요일 날 이 방송이 제 월요일 했잖아요. 예. 화요일 날 이제 그 재판회가 김만배 씨를 제가 만났어요. 재판 만났습니까? 끝나고 이게 만나고 이제 그 판사님 나가실 때 예. 저하고 이게 좀 껴안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한 2, 3분. 왜냐하면 이게 그 좀 정이 들은 거죠. 한 1년 넘게 재판하다 보니 뭐 구속이 된 거는 좀 이게 안타깝지만 본인 너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는 안 우리 해요. 속된 말로 조지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안 다 합니까? 보고 있는데 자기가 이게 죄를 막 원망하거나 제가 그래? 한 번도 이게 거짓말이나 뭐 가짜뉴스로 김만배 씨를 제가 공개한 건 없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제가 계속 그러죠. 이제 그 진실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만배 씨는 이제 그 아직도 이게 돈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숨겨놓은 돈이 많대요. 네, 돈이 많으면 이게 잘 안 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곽상도권 무죄 받고 나서부터 좀 이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예. 다른 것도 이게 무죄 받아서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전략은 무조건 이게 투 트랙으로 보면 돼요. 배임은 전부 이게 이재명한테 떠넘긴다. 배임은 다 이재명 떠넘겨.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씨가 다 이렇게 해주는 데는 우리가 했지. 우리가 뭐 하나 뭐 이게 따로 한 게 있냐. 이렇게 이재명한테 떠넘기고 그다음에 뇌물은 무조건 이게 내가 가진 내 돈이다. 뇌물은 전부 이게 내 거다. 그러나 이재명은 아무 관계 없다. 뇌물 주었다고 하면 본인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다 이게 몰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트랙이에요. 무조건 이게 배임은 이재명, 뇌물은 돈은 내 거. 예. 근데 그게 모순되죠. 이재명이가 다 구전하게 유리하게 다 짜주는데 예. 돈 10원도 안 받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 그 뇌물은요. 지금 이제 있고 428억도 있고 그다음에 김용희가 받은 거 있잖아요. 그 한 8억 얼마 되는 거 실제로 6억 받았죠. 유동기 씨 준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그 조사 중에 이번에 만약에 김용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1심에 유죄 판결 넣으면 이제 그것도 이재명도 공범이잖아요. 자기 경선 자금이니까. 예. 아마 이제 그 뇌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4월 중에는 1차적으로는 쌍방울권으로 들어가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라고 봐야죠. 지금 대북송금이라든가 지금 김성태나 이런 쪽에서는 열심히 다 불고 있으니까 뭐 정자동이라든가 백현동 수사도 거의 다 진척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쌍방울은 어제도 김성태 회장이 어제도 이제 그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야, 그게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마무리 단계. 왜냐하면 이게 이화영이가 구속 6개월이거든요. 다음 달이 구속 만기입니다. 네. 이화영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재명을 체포 영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쌍방울은 주말에도 계속 부르고 있고요. 아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쌍방울 그룹 전체 감사 하고 이제 두 분을 제가 두 번이나 만났거든요. 이분이 그 죄를 왜 찾아왔냐면 너무 이게 대북 송금이 억울하다. 이거는 이게 진짜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방북비로 진짜 어렵게 모아서 돈을 보냈는데 네. 이걸 이게 그 경기도 이화영이나 이재명이는 나 몰라라. 모든 게 그 쌍방울 너가 사업하려고 너가 알아서 한 거 아니냐. 우리는 모른다. 이래버리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그좀 하소연도 할 겸 방송을 하니까 자료도 좀 주고 이렇게 제가 두 번이나 만났는데 아마 이제 요거는 수원지검 6부에서 합니다. 김영남 부장검사 아주 젊은 검사가 엘리트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제 확인해 보니 한 4월 초쯤에 이재명을 소환하는 요거는 이제 아마 수원으로 소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원으로 지금 백현동은 중앙지검의 반부패 일부 하거든요. 엄희준 부장검사 일부 있잖아요. 여기에 최근에 이원석 총장이 검사를 4명을 보내줬어요. 아, 4명 맞아요. 와, 16명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현동을 중점하고 거기다가 이제 끝나면 50억 클럽 있잖아. 그거는 이제 권순일부터 해야죠. 박영수하고. 그다음에 김수남도 최근 넣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아마 2번 불려가지 않을까. 수원지검에 쌍방울로 한번 소환되고 이재명이가.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일부에서 백현동 지금 마무리 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백현동은 왜 중요하냐 하면 재판, 선거법의 재판도 백현동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죠. 그렇죠. 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하고. 따라서 이제 2번 아마 곧 소환될 걸로 이재명이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소한 것은 4월쯤에 재판이 시작이 됩니까? 아니면 5월쯤에는 가야 되나요? 이번 주에 기소하면요. 처음에는 이제 준비 절차를 몇 번 해야 돼요. 선거법도 이제 준비 절차 한다고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가 재판에는 안 가고 변호사들하고 이제 검사가 판사실에 모여가지고 대충 이렇게 쟁점이 이 사건 쟁점 이런 게 쟁점이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증거 조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한 2-3달 걸릴 겁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 재판은 이제 뭐 한 2-3달 뒤에 이루어지고요. 지금 이제 선거법 재판이 격주로 검열을 하고 있잖아요. 2주마다 한 번씩 검열을 하거든요. 근데 선거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 3월 31일 날 금요일 날 유동규 씨가 나오죠. 유동규 씨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인의 김문기 씨 부인이 나올 거예요. 김문기 씨 부인. 그 다음에 이재명 측에서는 김용혜를 불렀어요. 김용. 이런 식으로 이게 정인신문 하면 선거법은 정인은 한 50명 되는데 좀 이게 줄이고 하면 선거법이 이제 한 7-8월쯤에 빠르면 결과가 나오면 뭐 그것만 봐도 이게 이재명의 운명은 100만 원만 넘으면 끝나니까 그게 드러날 거고요. 아마 이제 근데 그거는 쟁점이 2개밖에 없잖아요. 김문기 씨하고 백현동. 그것도 이게 전부 허위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소된 거는 뭐 혐의가 그거에 비하면 이게 100배가 넘죠. 대장동 배임은 처음부터 10몇 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정인이 한 수백 명 될 겁니다. 대장동. 그 다음에 위례도 그렇고요. FC도 이게 기업만 4개 아닙니까? 4개. 따라서 이제 재판이 아마 뭐 월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주 2번씩 이상은 해야 된다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현실적으로 당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매주 한 3차례 이상 재판을 받기는 어려운데 관심은 이제 4월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게 또 다시 체포영장이 국회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의 경우 이재명도 지금 위기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31에서 38표까지 이탈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머리를 많이 굴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질서 있는 퇴진, 연말정이면은 뭐 이렇게 비대위가 구성하고 뭐 이렇게 4월 총선에 앞서서 자진 사퇴한다는 등 또 그 앞서서 지금 1차적으로는 당직을 좀 개편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도 사무총장은 빼고 개딸이들만 좀 하려고 하는데 비문에서는 사무총장은 반드시 넣어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이는 자기 측근 7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읍참마수고 희생양으로 삼을까 한다는 그런 소문들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도 어떻게든 이제 4월 2차 체포 동의안 이걸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속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 구속을 피하는 길은요. 딱 2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나는 이제 즉시 퇴진. 뭐 질서 있게가 12월까지 가가지고 비대위하면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 저는 이게 민주당 당원에 보면요. 8개월 미만 남으면 비대위로 갑니다. 예, 그렇게 돼. 8개월이 넘으면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는 연말까지 어떻게 가면 자기 임기가 내년 6월이니까 8개월 미만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대표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는 자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비대위원장 정해놨다 봐요. 좀 이따 보겠지만 박지원으로 정해놨다 봐요. 박지원이가 요즘 친명 자장입니다. 예, 그렇죠. 이재명의 자장이 박지원이에요. 원래 박지원이 복당 시킬 때부터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이 났었지 그러면 이게 않습니까? 그 반대측에서 누가 이게 연말까지 기다려주고 비대위는 이게 분명히 아바타인데 그걸 수용하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 사는 방법은 첫째는 즉시 퇴진하면 그러면 이게 반대측에서도 야, 너 물러났으니까 내 목숨을 살려줄게. 이미 물러났잖아. 그러네. 그러면 이게 예. 구속시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내 살려준다, 빨리 퇴진해라. 이렇게 당연히 요구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게 하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직도 사무총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살려줄 수가 있어요. 왜? 핵심이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인데. 공천권이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공천권을 이재명에게 들고 있는 한은 반 이재명 측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공천권을 내려놔야죠. 공천권을 이게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러면 이게 뭐 살려준들 관계 없잖아요. 예,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재명에게 그 유일하게 구속을 체포동의안 4월 말에 면하는 길은 즉시 사퇴하고 공천권도 완전히 내놓는 사무총장들도 포기하고 예. 반 이재명 측에 주고 이러면 이게 백기투항이잖아요. 예. 이러면 조금 이게 구속만은 면하게 해줄게. 이게 가능한데 예.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저는 없다고 봐야죠. 이번에 체포동의 한 번 더 오면 이번에는 이게 저는 가결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